안녕하세요 여러분, 착붙 자소서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착붙 자소서 우리 합격을 했으니까 또 자소서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먼저죠. 모든 학생들이 저를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모든 학생들이 막막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소 같은 인재 땡땡땡입니다. 적어놓고 산소는 무슨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내 자소서가 볼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다 보면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면접부터 못 갈 것 같아. 면접까지 못 갈 것 같아. 자소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면접은 어떻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많은 학생을 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책 4권을 쓴 작가에다가 많이 자소서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합격생을 어제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하우를 정말로 드릴 테니 여러분 이 자소서 잘 쓰는 방법만 따라 하시면 분명하게 합격하시니까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소서를 써야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자소서를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서 무작정 적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작정 그 사람의 의도도 모르면서 말하려고 하면 정답인 가능성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자소서를 써 내려갈지에 대해서 맥락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쯤 되면 자소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땡땡땡이다. 혹은 자기소개서는 땡땡땡이기 때문이다로 해석하셔서 이 네모에 무엇을 넣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다 하셨나요? 저는 자소서를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는 한눈의 지도이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지도라는 거죠. 박비주의 지도예요. 이 종이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자소서는 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같기 때문에 자소서를 써야 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는 한눈의 지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최대한 자세히 또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쓸 거예요. 그죠? 멀리서 저의 숲을 그려내는 거예요. 나무 한 가지를 꺼내기보다는 이 항목에 다채로운 나를 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눈의 지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대로 써보실까요? 그럼 굉장히 자기소개서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소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써보시는 게 도움이 엄청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소서를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예요. 이 자소서는 누가 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 볼까요? 네.
자기소개를 읽는 사람은 삼성전자 인사과 취업 담당자이다. 우리는 군무원이니까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인사과의 취업 담당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무원, 군수직, 인사과, 자소서 담당자일 것이다.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군무원 인사과일 것이다. 혹은 국방부의 자소서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볼 것이다. 등등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겨냥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자소서 쓰는데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컨설팅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많이 쓰는 단어로 쉽게 써서 공감이라는 것을 얻어내는 게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누구나 알고 많이 쓰는 단어로 이해 쉽게 써서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로 쉽게 쓰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우리 병원 갈 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막 이렇게 쓰잖아요. 막 필기체로.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 영어 되게 우리도 알아들어요. 부서졌다 혹은 뼈가 조금 비틀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 누구나 해석할 수 있지만 어렵게 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내가 자소서를 어려운 단어로 막 썼어요. 그러면 아까 누군가가 읽는다고 했잖아요. 인사과 담당자든 국방부든 군무원, 군수직, 자소서 담당자들 누군가가 읽으면 어렵게 써놓은 거 우리가 의사들 막 필기체로 써놓은 거 못 알아보듯이 그 사람도 우리의 자소서를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도 아직도 어려운 단어로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로 안 쓰고 누구나 모르는 단어로 어려운 단어를 있어 보이려고 쓰신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자소서를 쓸 때는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알고 많이 쓰는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써야 공감을 일으키고 그 공감이 바로 나를 합격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이제 왜 자소서를 써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짝 접근했더니 더 잘 쓰고 싶은 욕심이 나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바로 쓰시면 또 막막해집니다. 100번을 써도 계속 막막해요. 왜냐고요? 자소서는 형식에 맞춰 쓰는 거기 때문에 갑갑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꺼내는 기술 중에 포트폴리오라는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이 없어요. 나 혼자 자유롭게 한번 써보는 거죠. 자유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나를 먼저 꺼내놓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준비했습니다. 나를 꺼내는 기술. 여러분. 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냐면요. 기술 1. 어떤 기술이냐? 익숙하게 하지 말고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익숙한 것은 나 혼자 되게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나 혼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익숙하게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상세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두 번째, 나를 꺼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와 노력점을 같이 묶어서 적어보세요. 얘네들은 세트입니다. 그리고 기술 3,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포장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포장법이 과대 포장이에요. 과대 포장. 우리 과자를 사보잖아요? 그러면 공기만 가득하고 과자는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 배신감 어쩔 거예요? 그 과자 다시 사 먹고 싶어요? 네? 비싸. 조금밖에 안 들어놓고. 그럼 뭐야? 이거밖에 안 들었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도 똑같아요. 과대 포장하지 말고,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적을 게 없어요. 과대 포장을 안 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에어클래스의 수강생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과대 포장보다는 확대 포장을 하세요. 대신 진실된 사건을 조금만 확대시키는 거예요. 과대랑 확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거기서 진실을 살짝만 확대시켜서 어떻게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소서 형식에 맞추기 이전이어서 혹 내가 포트폴리오 영상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영상 링크 같은 걸 써두던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하시는 분은 링크 걸어서 일단 영상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만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영상을 첨부할 수 있는 링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군무원이 원하는 구성이 있잖아요. 어떤 점, 군무원이 뭐예요? 나라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법한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좀 적합한 것들을 미리 펼쳐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형식에 맞춰서 쓰면 부적합한 거를 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펼쳐놓고 나중에 자소서 형식과 대입을 시키면 더 자소서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컨설팅을 하면 네가 한 활동 모두 나에게 줘. 나에게 적어서 줘. 혹은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생기부를 줘봐. 또 혹은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력서 한번 주시겠어요? 라든지 활동 경험을 물어보고 이렇게 펼쳐둡니다. 어떤 재료로 쓸지 고르는 작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너무 쉬워지지 않나요? 그러면 활동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적합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성격, 업무 활동, 그리고 수상,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적어 드릴게요. 먼저 성격에 대해서 적어 보고요. 두 번째는 업무 활동에 대해서 적합한 게 있는지 업무 활동을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거기에 관련해서 수상한 것들이 있는지, 그거 아시죠? 수상한 거 말고. 여러분, 우리 범죄 다루듯이 수상스러운 거 말고 내가 수상한 적이 있다거나 무언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가치. 또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군무원에 대한 가치나,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그리고 공기업체로서 일한 적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적합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기에서는 여러분,
돈 이런 것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 업무 활동, 수상했던 경험이나 뭐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활동해 보세요. 아시겠죠? 활동 시간 드리겠습니다. 활동 해보셨을까요? 네, 여러분 분명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활동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활동은 첫 번째 강점, 채용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군무원에 채용되어야 하는 강점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또 무기, 우리 막 대포 이런 무기 말고 총 이런 무기 말고요. 진짜 내가 군무원으로서 뭐 예전에 탱크를 몰아봤던 적이 있다던가 군수직 업무를 맡아서 군 생활을 했다던가 이런 정말 다른 타인과 다른 무기 같은 역할이 있었으면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사례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토리텔링처럼 한번 쭉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또한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채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자유 형식으로 푸는 건데 강점, 무기, 사례 등 자유롭게 채용되어야 하는 이유, 나를 꺼내보세요. 슬슬 정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입사 후 활동. 상상하고 구체적이게 써보는 게 좋아요. 이게 미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사 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제일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활동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자, 다음 활동입니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인데요. 이때는 내가 혹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어. 나는 편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군수 직렬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걸 브이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군무원으로 가까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서 나는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축구를 되게 잘하고 협동심이 있는 좀 리더의 역할을 잘 하니까 나는 동아리 운영을 할 거야. 축구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 군무원으로서 의기를 다질 거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뭐 나는 책을 읽는 게 좋아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박학다식하고 조금 더 소양이 깊은 그런 자질을 갖춘 군무원을 기여하기 위해서 나는 독서 모임을 할 거야. 나는 PPT,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굉장히 잘 만들어. 그래서 이런 템플릿으로 나는 많은 군무원들이 어렵지 않도록 내가 이런 것들을 기여해 줄 수 있어 라는 기여 항목을 한번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활동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를 많이 꺼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나를 이렇게 꺼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나? 내가 이렇게 공무원에 적합했나? 그리고 또, 나 면접장 가서 이 이야기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도 자유 형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게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구축해 놔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만다라트라는 도표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유명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야구 스타가 돼야겠다. 진짜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정하고 이어나갔던 도표가 바로 이 도표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야구 스타가 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이 중심을 둔 뒤에 필요사항 8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8가지 코어 핵심 단어들이 무엇이었냐면 구위, 체력 변화, 체력, 변화구, 스피치, 스피드, 운, 인성, 정신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또 나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구위에 대한 또 8가지를 적는 거고요. 체력에 대한 8가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군무원 합격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 8가지를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히 한눈에 내가 보일 수 있도록 마무리 짓는 단계가 만다라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활동까지 마친 분들은 분명히 자기소개서가 쓰기 매우 쉬워지실 겁니다. 붙는 자소서 만들기, 착붙 군부, 제가 진짜 최고의 준비법, 최고의 자소서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활동이 끝나면 군무원 자소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항목에 대한 답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어디 갈 때 답사팀이 있잖아요. 먼저 가서 먼저 보고 우리 팀이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2000년 시대에 들어서 자소서가 어떤 문항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소서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쓰기 쉬워진다니까요. 왜 우리 수능 치기 전에 기출문제 진짜 많이 풀잖아요. 그것처럼 군무원 자소서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난 고마운데 넌 아깝지? 자소서 첨삭 컨설팅 비용. 여러분 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한 사람에게 자소서 컨설팅을 맡기면 되게 마음은 편안할지언정 너무 고액이라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취준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실제 제가 컨설팅하는 비법을 4가지로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공통된 자소서를 문항을 이렇게 겪다 보면요. 계속 답사하고 패턴을 찾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항을 즙 짜듯이 짜내면 어떤 게 나온다, 여러분? 진액이 나와요. 그럼 쓰기 쉬워지겠죠. 나의 진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진액을 짜내면 계속 그 문항이나 혹은 그 문항이 안 나오더라도 면접 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한테는 끈끈한 정말 몸에 좋은 진액이 나오니까 즙 짜듯이 계속 여러분을 짜내보세요. 어렵겠지만 여러분 계속 짜다 보면 진액이 나오고 그 진액을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문항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늘 전통적으로 고집하는 것들이 있어요. 혁신적인 회사, 뭐 삼성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뭐 여러분 대기업들 또 뭐가 있죠? LG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혁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군무원의 특성상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색하세요. 기색이 뭐냐면 기업에 나의 색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색이죠, 군색. 여러분, 군무원의 색에다가 나의 색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군무원의 색처럼 나의 색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기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도 군무원에 맞춰서 기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템플릿 있죠? 템플릿이 뭐예요? 1000자, 500자, 1500자. 뭐 이런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막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소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4가지 단계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그것만 있다면 자소서 컨설팅 돈 주고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제 난 고마운데 넌 아깝지? 뭐 이렇게 놀린다거나 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에어클래스 박비주의 착붙 군부를 볼 정도면 똑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활동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자소서를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고 다음 챕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수고하셨습니다.